오늘의 하이라이트 검사인지 깡패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리마인드. 그 장시호가 그 검사랑 부적절한 관계다라는 그 보도가 여러 군데 나왔어요. 저기 KPI 뉴스라는 곳에서 나왔고 여기 저 뉴스버스에도 나왔고 뉴탐사에도 나왔는데 KPI 뉴스 버전으로 오늘 한번 볼게요. 장시호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저 부적절이라는 게 굳이 불륜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쉽게 표현하면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과 검사가 내통하는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둘이 사랑하는 건 내가 뭐라 그래. 사랑이 죄는 아니긴 하지만 어떻게 검사한테 오빠라고 합니까? 오빠 검사. 아. 김스타. 오빠 검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둘이 불륜인 건 그냥 도덕적으로 지탄만 하면 돼요. 근데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을 검사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데리러 오고 야야 우리 1년 6개월 구형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근데 저 김영철이가 또 보통 영철이가 아니잖아. 그쵸. 민주당에서 원래 알고 있던 영철이야. 아 대단한 검사입니다. 그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나도 가면 하겐다즈만 사주나? 자 7시에 앞으로 온다는데 나도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오빠 널 믿는다 그러더라. 장시호가 자기 친구랑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뭐 불륜 기내 아니니를 떠나가지고 요 실드는 나오긴 했지. 가깝게 지내면 오빠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근데 그냥 오빠가 아니라 뭔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의 오빠인 거잖아요. 아니 뭐 만나는데 뭐 체크인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체크인을 어디서 합니까? 숙박시설에서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거죠. 아니야 유튜브일 수도 있어. 로그가 옷을 잘 몰라갖고 로그인. 기차도 체크인 하나? 그러니까 자 다음. 요거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냄새가 난다 이런 거고. 1년 6개월 맞을 거라 그래서 오빠가 2년 6개월 엎어치기로 된 거야. 김스타. 이게 이제 말하는 그 검사한테. 근데 얘네들 뭐 김프로도 아니고 김스타는 뭐요? 프로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 그 영화에 보면 부당거리 같은 데 나오잖아. 뭐 김프로 이렇게 부르잖아. 김스타. 아유 참. 다음.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외우라고. 또 외웠어. 질문지를 다 외워서 검사가 지금 뭔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서 장시호하고 관계에 저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 검사는 장시호를 수사한 사람이잖아. 근데 술이 밀접하게 지금 내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과 김건희도 그랬다라는 썰이 있던데. 그런가요? 이게 일종의 대검의 문화인 것 같아요. 검사들 되게 특별한 거 좋아하나 봐요. 특이한 거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집을 막 이렇게 거래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스폰 관계 있는 사람들하고. 저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 검사의 이제 반론은 이거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 없다. 오해 불러일으킬 행동한 사실 없다. 야,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저 이야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확신 갖지 않고는 저거 언급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저 장시호와 지인과의 대화에서 꽂혔던 게 뭐냐면 그 장시호가 이런 얘기하죠. 교도관 나가라고 하고 이제 뭐 이재용 회장과 이렇게 만나게 했다. 본인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김성태와 이화영 만나게 했고 그리고 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아니면 연어든지 그러니까 충분히 그때 검찰이 아니라고 부정했던 게 아니구나. 되게 굉장히 검찰 내에선 저게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장시호가 뭐 정신병자가 아니면 그럼요. 저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지연해서 했을 리가 없잖아요. 어쨌건 뭐 둘이 어떤 관계이고는 차치하고라도 재판받는 피고인한테 검사가 연락하고 만나러 가고 여기 보면 뭐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실내에서 만났나 보지. 저 뉘앙스는 검찰청 또는 재판정 아닌 외부에서 만난 적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 김영철 검사가 중앙지검 시절에 김건희 사건을 지휘해서 무혐의 처리한 검사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저 검찰 독재 검찰 독재 정치 탄압위원회에서 저 김영철을 때린 적이 있어요. 몇 개월 전에 이 건 말고
근데 최근에 나온 건 이런 거야. 윤석열 대통령 처가 범죄와 보위 검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코바나 콘텐츠 협찬,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요거 모조리 무혐의 처리해 준 거야. 소환, 압수수색, 강제수사 0. 윤석열 한동훈과 함께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특검 수사팀 검사야. 친윤9 윤석열이가 검찰에 남겨둔 윤석열의 개들. 사실은 대책위에서 저런 검사들의 카드를 한 장 한 장 기록으로 남기는 게 저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도 굉장히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그랬냐 물어보면은 다 자기가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 그런데요. 그러면 뭐 모르니까 믿고 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도계에서는 저런 검사들의 카드를 기록을 하나하나 지금 이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야, 지금 우리 영전까지 했습니다. 대금으로 갔어요. 우리 영철이. 근데 이게요. 2023년 11월 22일 날 민주당 논평이에요. 입장문이에요. 김건희 여사 무죄 제조기 김영철 검사의 봐주기 수사의 실체도 특검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미 김영철이가 민주당 의회에서 작년 11월 달에 소환된 적이 있는 자예요. 근데 이게 딱 터진 거네. 우리 검사 탄핵해봤잖아요. 탄핵 당해야죠. 그러면. 야,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 물론 로봇처럼 하기 힘들죠. 사람 하는 일이니까. 근데 검사가 사회적으로 갖는 위치는 내 개인적 이익. 왜? 우리가 맨날 회자하는 그 사건 있잖아요. 검사놈이 피의자를 불러다 조사를 해. 검사실 밖에 남편이 앉아 있어. 조사를 하는데 그 피의자가 얼굴이 엄청 예뻤나 봐요. 거기서 성관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들, 간단히 말하면 검사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상당수 검사들은 출세, 욕망, 눈사롱, 뇌물, 스폰서 아닌가? 맞죠. 그런 놈들이 누구를 단죄한다고? 그러니까 딱 검찰이 갖는 두 가지 기능. 하나는 정적은 나올 때까지 판다. 그게 이재명 조국이고, 우리 쪽 사람은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무죄 만들어준다. 아니 김학의 비디오가 눈에 안 보인대잖아요. 아. 그게 현실은 저런 애들이 어떻게 남을 단죄를 하냐고. 그렇죠. 요새 검찰에서 이런 언론 플레이 많이 합니다. 민주당이 검사를 악마해가지고 초임 검사들이 많이 그만둔다. 이거를 매 주말마다 내고 있어요. 참 저희가 악마된다고 사람이 악마가 됩니까? 자기들이 하겐다즈 사주고 저런 증언 조작 의혹이 있으니까 악마가 되는 거지. 아,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야, 그 단변 하나가 나온 거예요. 검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변 하나만 알려줄까요? 진짜 열받는 거. 이거랑 좀 무관한데요. 나 그 검사 이름을 까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관련한 사건이야.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고 해명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잘못 나간 방송에 대해서 정정하고 사과까지 했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이걸 검찰로 송치할 거 아니에요. 검찰로 송치를 하니까 그 검사가 그 고소인한테 보고를 하더라고. 근데 그 검사가 실제 쉽게 표현하면 약식으로 법원에다가 약식 신청해가지고 그냥 유죄 만들어 버리더라고. 우리 정식 재판 신청했어. 그러니까 고소인이 있는데 사실 별 사건도 아닌 사건을 검사하고 서로 내통하는 거야. 그리고 아예 그걸 자기 SNS에 자랑질하고 있는 거야. 검사가 나한테 상황을 알려줬다. 어이가 없네요. 그 검사 딱 기다려. 재판장에 한번 봅시다. 하나 더. 얘네들이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검사가 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래됐죠. 세월호 사건 나고 10년 전 얘기예요. 유병헌 추적할 때입니다. 아마 지금쯤이 유병헌 추적할 때 10년 전의 모습일 거예요. 유병헌 악마화. 그래서 이 세월호가 유병헌 때문에 했다 그래요. 전 국민이 유병헌 찾기 그렇죠. 돌입했을 때 유병헌을 찾으려고 민간인 감청을 했다는 건데요. 저게 불법이야.
뭔 말이냐면 감청을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독을 때리는 건 박근혜 때 가장 권력이 셌던 곳은 국정원이 아닙니다. 이명박 때 국정원이고 박근혜 때는 기무사였어요. 기무사가 검찰한테 감청해야 된다는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검찰이 법원에다가 영장을 받아야 돼. 감청 영장을. 안 받고 즉시 시행. 그래갖고 그걸 보냈던 기무사 간부는 실형을 받았어. 근데 이 공소시효가 10년이 다 된 거야 이제. 근데 그 검찰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검찰이 그러니까 왜 저 범정 윤석열 있을 때 손준성 있던 곳 거기서 사실은 검사들 뒷조사했던 거 아니야. 그게 사찰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0년 다 되도록 검찰이 기무사는 그 직원은 처벌을 시켰는데 지금 대검에 있다 그러잖아. 간부라 그러잖아. 얘는 지금 처벌 안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자기 식구 챙기기지 뭐.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시간 지나니까 밝혀지는 게 더 신기합니다. 요거는 그때 문제가 돼갖고 이미 고소고발돼서 기무사 직원은 처벌을 받은 사건인데 여기에 영장도 없이 그거 공문 하나만으로 감청한 사실 무섭죠 여러분. 지금도 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이재명 대표 전화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요. 검사들 하는 짓거리 한번 보세요. 유시춘 EBS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쓰는데 이제 결론의 핵심은 2,000원 초과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단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 검찰이 유시춘 이사장의 휴대폰 자택 압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거야. 법원이 그거를 기각하긴 했지만 야, 법인카드 그 사용 내역 관련하면 휴대폰하고 자택 압수수색해요? 그렇죠. 보통? 그래서 EBS만 압수수색한 거죠. 유시춘 이사장의 개인 사무실, 뭐 휴대폰 자택은 못하고 EBS만 압수수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휴대폰이라든가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다른 걸 찾아내서 또 별건 수사로 더 압박하려고 했었던 거죠. 여기 그게 말하자면 검찰의 스킬이고. 지금 그 D넷 검찰 캐비넷 포렌식한 거 싹 컴퓨터에다가 넣어놓고 10년 넘도록 보관하고 있다가 중요한 시기가 되면 유시춘 걸 털면은 유심 있게 나오고 유심 있게 털면은 김어준 게 나오고 이렇게 돼요. 이게요. 저거 읽어줘봐요. 색깔 파란 색깔만. 유 이사장이 지난 5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 2018년 10월 24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304건을 건건이 문제 삼고 있다. 문제로 지적된 법인카드 금액은 5년치를 모두 모으면 2,600만 원 정도다. 잠깐만요. 저렇게 되면 1년에 얼마나 돼요? 5년치니까 2,600만 원 5년 동안 쓴 거. 얘네들이 이제 총액의 장난질이라 그러는데 500만 원. 뭐 무슨 이쪽 인사들이 뭐 하면은 10년 동안 뭐 5천만 원 썼다. 10년 동안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한 달에 1년에 500. 500. 그럼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그런 식으로 장난질 하는 거예요. 5년 동안 2,600만 원이라는 거 총액이. 다음. 평균 한 건당 8만 6천 원 수준이고 영수증에 EBS 직원, 시민단체, 교육계 미팅 등 사용 목적과 인원까지 적시됐는데 검찰은 이를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법인카드 저거 오버한 사용 내역을 했던 장난질이 전현희 권익위원장 그런 장난질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요. 검찰이 수사할 사건 아닙니다. 경찰이 할 사건이지. 요 법인카드 사용이 좀 오버했다 그래서 요거를 검찰이 왜 수사해요? 요거 일반적인 사건을 정치적 수사한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유시춘 이사장이 이 이야기를 했어. EBS 이사장 법인카드가 한도가 이렇게 적다는 게 사실 부끄럽다. 2,600만 원이면 1년에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유시춘 이사장의 비리 혐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없다 보니까 법인카드 저도 4월 11일 날 수원 직원 가서 4년 전에 8만 7천 원 쌀국수 먹은 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잘못 말했네. 2,600만 원을 5년 동안 먹었으면은 500이 아니라
얼마나 되나? 대략 500만 원 정도 되겠다. 그렇지? 그렇죠, 예. 5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이면은 50만 원도 안 됩니다. 이걸 갖고 유시춘 이사장을 털어요. 유시춘 이사장 임기가 9월까지라며. 얼마 남지도 않았어. 정치적으로 모욕 주고 야 이거죠. 하면 지금 김혜경 여사가 그 상황이었지. 법인카드 막 펑펑 쓰는 내로남불의 화신들 해갖고 유시민 누나 유시춘까지 한번 엮어보려다가 법원이 제동 건 거야. 그렇죠. 어제 김용 그 부원장 그러니까 석방 결정되는 거 보고 법원도 민심을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총선의 쓴맛을 봤죠. 법원. 가도 둬봐야 이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는 그 과정에 여론이 그냥 딱 총선으로 보여준 거고 하나만 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강내구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이제 전당대회 관련 돈봉투 사건에 재판하는데 강내구 전 한국소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 양반이 나온 거예요. 핵심 뭐냐면 송영길한테 보고했냐? 아니다. 없다. 그런 건 보고할 사안도 아니다. 이건데 송영길을 엮으려고 지금 옥중 출마까지 시켰던 사건이잖아요. 송영길 피고인에게 국회의원 돈봉투 제공하는 거 직접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 없다. 근데 실제로 이런 그 선거 캠프에 가서 보면 이 비용이 수억이 아니고 전체 다 합쳐도 1억이 안 되는 금액인데 그때 막 그 돈봉투를 이 사건 잘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돈봉투는 이런 사건에 아마 김지호 대변인도 대충 알 텐데 선거 캠프가 만들어져. 그럼 거기에 들어온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아름아름 객추를 해. 돈을 같이 모아가지고 이번 선거에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송영길 개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끼리 모아가지고 몇백만 원씩 모아. 그런 경우는 허다해. 그냥 관행이야. 하다못해 뭐 무슨 개가 유튜브 방송 하나 만들어. 근데 방통실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자기가 객추를 해. 그렇게 해서 돈이 모아졌어 자금이. 그러면 이 돈을 이제 실제로 선거운동할 사람들한테 내려보내는데 강내구 전 이사의 그 증언을 보면 그런 거예요. 돈 주기도 부끄러운 정도 수준. 뭐 예를 들면 뭐 식사나 하라고 캠프에 있는 사람들 밥 한 번 뭐 먹어. 몇십만 원 내려보내주면 정말 없는 캠프거든 그거. 그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웬만한 민주당 정치인들도 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해왔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뭐 송영길 대표 수사 관련한 보도가 잘 안 나오지만 송영길 대표가 대가성 있는 뇌물 비슷한 걸 뭘 받았네를 어마어마하게 언론 플레이했던 거고 강내구 이사 이 양반도 누구한테 돈 받은 게 뇌물로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 당신 뇌물 받았더라? 요거 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사건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야. 이화영도. 얘네들이 지금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내구 이사가 받았다는 돈이 300만 원인가 그래. 윤석열 한 끼 소고기 값도 안 돼요. 그렇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검사. 내가 읽어볼게요. 아니, 검사 해봐요. 검사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잠시만요. 준비가 안 됐구나 예, 이현명. 예, 예. 내가 잠시만요. 검사할게. 당대표 후보자 보좌관이 보고하지 않고 자금을 마음대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선거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다르다.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모르지만 보고 없이도 지출은 가능하다. 사후적으로라도 보고할 거 아닙니까? 원래 보고했던 사람이면 그렇지만 본인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는데 후보자랑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금 관련해 일반적으로 보고하고 상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것들은 보고 없이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모지 검사. 이게 뭐 이 금액이 뭐 대단히 크면은 모르겠는데 이제 본인들 이렇게 뭐 스태프들하고 밥 사 먹는 거는 그냥 본인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거를 보고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화영 건하고 똑같잖아요.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하고 똑같은 거야. 송영길 당시 후보한테 보고했냐? 그런 거 안 한다. 와, 검사 이 새끼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본인들은 청계산 가서 250만 원씩 소고기 먹을 때 보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어제요. 저 토론회가 하나 있었어요. 검찰 개혁 관련한 토론회 국회에서 어제 이제 각 당의 이제 뭐 박찬대 원대
뭐 김용민 의원 실하고 아마 황운하 의원실이 주최를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조국 대표도 나오고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 민주진영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 합쳐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조국 대표 그런 얘기했어요. 검찰 정상화 시작은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렇죠.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이거 말고도 어저께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에 한계에 부딪혀서 뼈 아팠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다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22대 국회의 최대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중요한 게 이제는 국회의장도 중요해졌지. 이거 하려면 법사위원장 그렇죠. 중요해졌고. 그리고 어제 박찬대 최고도 이런 말했어요.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검찰 개혁이 뭐겠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수사권을 회수하는 겁니다. 수사권을 줬더니 지들 마음대로 쓰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쓰고 수사할 건 안 하고 수사하지 말아야 될 건 하고 수사를 별건으로 수사해서 어떻게든 유죄 만들고 괴롭히고. 저희는 그거를 수사 농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맞죠. 그렇죠. 이 농단 정권이에요. 의료농단. 어떤 근거도 없이 2,000명. 주요국의 수사 기소 분리 현황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정말 오랜만에 보네. 2019년에 많이 봤던 한국이요. 검사들의 힘이 가장 센 나라예요. 이거 특수한 경우에 어떤 경우만 갖고 와서 조중동이 지랄할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판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부작용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공수처한테 다 줘야 되냐. 공수처는 조그만한데. 그러면 공수처를 키우면 되잖아. 경찰한테 다 줘야 되냐. 그럼 경찰도 비리 저지를 것 같은데 검찰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상호 보완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돼 있거든요. 다만 검찰은 수사권을 그렇게 지랄맞게 썼기 때문에 윤석열 덕에 기소만 해라.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만 하고 뭐 중수청 같은 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검찰들이 가면 됩니다. 수사 좋아하는 애들. 방식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 수사청 같은 걸 만들어서 검찰이 하고 있는 역할을 딱 가지고 가면 경찰도 파견 나가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중에 하나 더 있잖아요.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 시절에 했던 거 검경 수사권 분리 그러면 검찰은 기소만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영장 청구권 내놓은 거 있잖아요. 경찰이 못하는 거. 요거 싹 바꿔내서 김영철이 같은 애가 나오면 안 되죠. 기소만 그렇죠. 하면은 저런 관계 못 만들어요. 내가 아는 애니까 뭔가 나한테 이렇게 가까운 애니까 라면 먹고 봐주는 갈래? 거. 막. 아니 라면 이런 먹고 표현 갈래. 그런데 씨발. 탕수육 이빠이에 제가 터졌습니다. 하겐다스 먹고 갈래. 하겐다즈를 잘 사줘서 매너가 좋다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검사들 전체가 범죄 조직에 가깝다. 특히 특수부 애들은 다 범죄 조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화영 건 한번 보세요. 거짓말 다 들통나고 있잖아요. 정관 3번씩이나 동원해가지고 여기서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고 하면은 봐줄 수 있어. 바로 석방시켜줄게. 안 그랬다고 거짓말에 들통났잖아요. 이게 검사입니까? 씁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사실 검찰 개혁을 시도를 하려고 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 개혁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거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윤석열이 가장 검찰 개혁을 잘하겠다고 구라를 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등에다가 칼을 꽂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결국 윤석열 때문에 이제 진짜 민주당을 포함해서 국민들은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검찰을 해체시킬 수밖에 없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나라 돼야 돼요. 김영철이를 현행범으로 발견하면 경찰이 바로 체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서로 총을 겨눠야 비리를 안 저지른다니까. 이게 일단이 뭔가 위해서 드러났잖아요. 김영철 같은 사건이 한두 개 같냐고. 빙상의 일각이죠. 그렇지. 그렇죠. 한두 개겠냐고. 내가 아는 어떤 검사 출신 놈 하나 있어. 피의자하고요 동거하다가 들켜가지고 나중에 부랴부랴 결혼식 올린 새끼가 하나 있어요. 뭐
듣기로는 뭐 그 동거를 했는데 다른 남자랑도 사면서도 같이 막 나누기 쉐어하고 막 그랬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나중에 엄청 큰 사건에 또 연루가 되는데 수사를 사실상 못하게 만들었어요. 저 이제야 눈치챘습니다. 이제 눈치가 없었네요. 저 누군지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하세요? 근데 그 갑자기 떠오르는 얼굴이 그 검사 새끼가 처갓집에 또 되게 잘해요. 장모님 사랑은 나라 사랑으로. 아니 그 진짜. 와이프가 그렇게 명품을 좋아한다고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나는 그 중에 진짜 그 여자를 사랑했던 다른 검사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 손해보가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좋아했나 보더라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런 놈 있어. 내가 아는 놈 중에. 직접 알지는 몰라. 아는 놈 중에. 근데 그때 그 검사놈 부인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한테 책 선물을 받았나 봐요. 책 선물을 쓰레기통에 그냥 버렸다더라고. 이런 그래. 책을 안 읽나 보네요. 혹시 재활용품장 아니었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부인이 있잖아요. 또 성형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한때는 이마에다가 먹칠하고 다닌다고. 막 수칠한다고 했던 분이. 그 수칠이 근데 지금 그게 많이 옅어졌더라고요. 내가 아는 검사놈 이야기였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푸나님의 속삭여요. 안 들릴까봐. 저기까지 안 들리라고. 자, 오늘 방송 여기 마치고요. 자, 재미있으셨다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새날 마크 옆에 구독이라고 쓰여 있으면 구독 안 하신 거예요. 구독 중이라고 쓰여야 구독 중이신 겁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고 새날은 물러가다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고생하셨고요. 윤석열 안 변합니다. 탄핵으로 갑시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